자, 우리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있었고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이렇게 숫자들의 손글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였고, 우리가 이런 그 데이터를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이 얼마나 잘 분류를 하느냐를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점수를 보시면 훈련 세대에서는 93.5%, 검증 세대에서는 92.5%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과대적합은 적은 편이지만, 그러니까 뭐 일반화 성능이 거의 훈련셋과 거의 비슷하니까 점수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92%밖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KNN 점수를 보시면 KNN은 훈련 셋에서 98%, 검증 셋에서 97%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NN도 상당히 그 점수가 좋았군요. 음. 어, 훈련된 데이터들의 학습된 데이터들은 98%로 잘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97%로 맞추고 있어요. 과대적합도 적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비해서 훨씬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디시전 트리는 정확도가 100%, 검증세 86.9%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과대적합이 너무 심하다라고 라는 걸 우리가 찾았고 그러면 그 뎁스가 언제가 가장 적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찾아봤는데 뎁스를 더 이상 키울 필요 없이 뎁스를 17에서 제한을 했을 때 검증색에서 87% 이거 이상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훈련셋만 보면 굉장히 잘 맞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반화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과대적합이 굉장히 큰 그런 모델이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 여기 한 1분 정도 걸렸군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훈련시키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예측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점수를 보시면 훈련셋 점수가 98.9%, 그 다음에 거의 99%죠. 검증셋 점수를 보시면 97.9%, 그러니까 98%예요. 아까 제일 좋았던 게 KNN이죠. KNN 98, 97이었잖아요. 그죠? 98%, 97%였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 보시면 98%, 90, 반올림할게요. 99%, 98%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제일 좋아요. 그죠? 뭐 단점은 예측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과대적합도 되게 적죠. 과대적합도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점수들도 굉장히 좋은 점수,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널을 바꿔본다거나 폴리노미얼을 바꿔본다거나 3차까지 사용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훈련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측 시간도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 때문이에요. 엑셀이 784개나 있었죠. 그 784개의 3차항을 고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훈련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측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겁니다. 여기서 조절해 볼 수 있는 거는 커널의 종류를 바꿔본다거나, 감마의 종류를 바꿔본다거나, 뭐 코에피션트나 뭐 이런 정도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바꿔보시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점수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거보다 나쁜 점수를 찾을 수도 있겠죠. 음. 뭐 여기서도 컴퓨터 매트릭스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어떤 그 숫자들이 많이 틀렸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임포트한 것 중에서는
SG 클래시파이어를 안 써봤군요. 선형 모델 중에서. 요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용해봤고, KNN 사용해봤고, SVC 사용해봤고, 디시전 트리 사용해봤죠. 그죠? 어, 앙상블 모델에서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 요거 하나 남았네요. 그죠? SG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어제 그제 공부를 한 게 뭐였었냐면 앙상블 모델이었잖아요. 앙상블 모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었었죠. 랜덤 포리스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디시전 트리들을 배깅 방식으로 훈련시킨 앙상블 모델이죠. 그죠? 그러니까 랜덤 포리스트에서는 디시전 트리만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하고요. 배깅 방식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훈련셋에서 랜덤하게 중복을 허용하면서, 그죠? 중복을 허용하면서 랜덤하게 선택한 훈련셋의 부분 집합들로 각각의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가 100개가 있더라도 그 100개가 각각 훈련한 훈련 세트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개의 다른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100개의 다른 디시전 트리에서 예측값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예측 결과를 주는 거겠죠. 전체 훈련셋을 사용하지 않고 랜덤하게 샘플링한 훈련셋의 부분 집합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트리들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디시전 트리를 100개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힘을 합치게 되면 100직장도 맞들면 낫듯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훈련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리스트라고 할게요.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 기본값은 디시전 트리를 100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뎁스는 얼마든지 크게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이 있죠. 파라미터들이 있고, 여기서는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랜덤 스테이트가 있군요. n 잡스도 있고 랜덤 스테이트도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n 잡스 마이너스 1로 하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하겠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100개의 디시전 트리들을 병렬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렬적인 훈련이 가능해요? 안 해요? 병렬 작업이 가능하죠. 그죠? 그게 랜덤 포리스트 특징입니다. 그죠? 훈련셋에서 랜덤하게 추출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N개, 100개의 부분 집합 만들어 놓고, 100개의 부분 집합으로 100개의 디시전 트리를 한꺼번에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CPU가 100개가 있으면. 그죠? 이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사용 가능한 모든 CPU 코어를 전부 다 사용을 해서 병렬적인 작업을 수행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훈련시키시면 됩니다. forest.fit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다 똑같죠. 훈련 셋, 훈련 레이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기다리시면 되고요. 기다리신 다음에 forest.score 그리고 스코어에서는 훈련 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점수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X는 X 밸리데이션 그리고 Y는 Y 밸리데이션. 훈련은 끝났네요. 점수 계산하는 거는 1초 정도밖에 안 걸리죠. 훈련 시간 100개의 트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25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렸죠. 그죠? 그 다음에
훈련세 예측하는데 한 1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점수를 보시면 훈련세 점수가 10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증세 점수가 97%가 나왔습니다. 약간의 과대적 합이 있죠. 랜덤 포리스트도요. 랜덤 포리스트도 과대적 합이 조금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대적 합이 큰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 포리스트도 과대적 합이 생기긴 하지만 디시전 트리 한 개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어때요? 훨씬 좋죠. 우리 디시전 트리 한 개를 사용했을 때의 점수를 보시면 87%까지밖에는 그 점수를 높이지 못했어요. 그죠? 반올림해도 88%였죠. 검증 세대에서의 점수가 88%까지밖에는 더 이상 좋게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디시전 트리에서. 근데 랜덤 포리스트는 디시전 트리 100개를 사용하면서 정확도를 97%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비슷한 점수를 주죠. 서포트 벡터 머신이 97.98%, 랜덤 포리스트가 97.1%를 주죠. 그죠? 과대적 합이 적은 걸로 보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 더 좋은 모델입니다. 점수도 더 좋고요. 점수도 더 좋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었던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들, 그 개개, 각각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과 그 다음에 앙상블 모델에서 랜덤 포리스트 한 가지를 저희가 사용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보시냐 하면, XG 부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XG 부스트가 익스트림이란 뜻이라 그랬죠.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 XG 부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XG 부스트는 사이클 런에서 만들어진 클래스는 없어요. 임포트를 따로 하셔야 돼요. XG 부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모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사용을 해봤을 거예요. 해봤을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캡부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카테고리컬 부스팅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요. 이름에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카테고리컬. 네. 이 캡부스트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은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들, 그러니까 범주형, 카테고리 타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에서 되게 좋은 그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델은 XGBoost, LightGBM, CapBoost는 전부 다 scikit-learn에는 없어요. 각각 임포트를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콜앱에는 XGBoost도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LightGBM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CapBoost 모듈도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듈과 클래스 이름들만 찾으시면 클래스 이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고 fit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스코어 계산하고 그 과정들은 우리가 했었던 다른 모델들과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모델들은 훈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모델들은
뭐 훈련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변종들이에요. XG 부스트나 라이트 GBM이나 캡 부스트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부 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변종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네? 랜덤 포리스트와 다른 점인데. 랜덤 포리스트는 배깅을 이용하는 거예요. 배깅. 배깅이니까 훈련 셋을 랜덤하게 뽑아서 병렬적으로 훈련시킬 수가 있죠. 부스팅은 뭐예요? 직렬적인 훈련이에요. 직렬적인 훈련. 첫 번째 훈련에서의 오차들을 더 훈련을 시키거나 첫 번째 훈련에서 과소적합된 모델들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더 훈련을 시키거나 이게 부스팅이에요. 그러니까 XG 부스트나 라이트 GBM이나 캡 부스트나 전부 다 부스팅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병렬적인 훈련이 안 돼요. 직렬적으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앙상블이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랜덤 포리스트보다 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부스팅이 핵심이에요. 직렬적으로 훈련시킨다. 직렬적으로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수업 전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훈련 시간이 몇 분이 걸릴지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안 한 거 하나 더 있었죠? 저기 중간에 하나만 더 넣을까요? SGD 클래시파이어. SGD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뜻이잖아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거는 사이클 런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이클 런에 있는 거고 제가 임포트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요거는 안 한 것 같아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아마 훈련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들은 그 부스팅 방법의 변종들이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고요. 아마 훈련하실 때 에러를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XG 부스트나 라이트 GBM 같은 것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만든 훈련 셋 그리고 훈련 레이블 X트레인하고 Y트레인 있었죠. XTR, YTR이라고 하는 변수 있었죠. 그거 가지고 fit 훈련시키면 에러 날 겁니다. 네. 근데 에러 나는 이유 간단해요.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왜 에러가 나는지 알 수 있고요. 그거 살짝 수정만 해주시면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에러가 나는 어디서 에러가 난다? 일단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서 엠리스트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해서 어떤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거를 찾는 과정까지를 했어요. 현재까지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가장 좋은 모델인 것처럼 보입니다. 99% 혹은 98%의 정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더 좋은 성능이 있을지는 다른 모델들과 조금 더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